안녕하세요. 타임 읽어주는 남자 제이슨입니다. 자손TV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이 좋은 컨텐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요, 월드 기사 중에서 특집 기사가 하나 나왔는데 그게 뭐냐면 반유대주에 대한 기사였습니다. 자, 지금 미국에서 지금 하마스와 이스라엘 전쟁 가운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반유대주가 지금 판을 치고 있는데 그와 관련된 기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The New Anti-Semitism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세마이트 하면은 셈족이라고 하죠. 우리가 그 성경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뭐 갈대우르를 떠났다. 그러니까 갈대우르라는 곳을 떠나서 쉽게 말하면 지금의 이스라엘 쪽으로 이제 그 양떼들을 몰고 갔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처음으로 이제 팔레스타인 땅으로 간 거죠. 그래서 그 족속들이 아브라함 족속들이 퍼져서 지금의 유대인이 되었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셈족이라고 해요. 셈족. 그래서 세마이트. 그다음에 서미틱 하면 유대인의 셈족의 이런 형용사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엔티란 말이 반대란 말이고 이제 세마이티즘 그러니까 셈족을 반대한다. 그러니까 반유대주란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러한 그 고대부터 싹 텄던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땅에 지금 아브라함이 갔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이제 탄압이 시작되는 거죠. 원래 땅을 떠났기 때문에 이제 그곳에서 이제 그 고대부터 있었던 그런 헤이트리드, 증오 이것이 지금 reinvented itself in the modern world 현대에서도 지금 재생산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런 반유대주 정서가. 자, 독일의 이제 상징적인 그런 브란텐부르크 문이죠. 자, 이 바로 문 옆에 독일에 가보시면 베를린에 이러한 유명한 그 할로코스트 추모 공원이 있어요. 이 돌들이 이렇게 탑을 쌓아놨는데 이 돌들의 사이즈가 다 달라요. 그러니까 돌은 결국은 사람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지금 추모하는 그런 공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711개, 이 콘크리트 돌덩어리가 2,711개 덩어리로 이루어진 이 할로코스트 그런 그 유대인 학살 추모 공원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피터 아이젠먼의 설계로 2004년도에 완성된 공원입니다. 그래서 독일은 이렇게 과거의 잘못을 진정으로 속죄하고자 하는 노력들을 이렇게 그 유대인 박물관도 있고 또 유대인 이런 할로코스트 추모 공원도 이렇게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그 셈족들에 대한 회개, 유대인에 대한 회개 모습이 보인다는 거죠. 자, 현재 지금 미국이 둘로 나눠져 있습니다. 최근 기사를 보면. 그래서 이제 아까도 말했듯이 thousands gather in Washington to demonstrate in support of Israel.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에서 이스라엘 측을 지지하는 유대인들이 지금 이스라엘 국기를 들고 지금 미국 땅에 그런 유대인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분들이 지금 대략 한 6만 명 정도가 모여서 이 랠리, 집회에 지금 참여해서 지금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모임. 또 한쪽 면에서는 또 워싱턴 DC 시내 백악관 동쪽의 광장 프리덤 플라자에 집결한 프리 팔레스타인 시위대. 그러니까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그런 무리들이 또 어떤 친 팔레스타인 그런 시위들을 해가지고 바이든 행정부를 압박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것도 아랍계가 또 똘똘 뭉치는 거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한 세머틱 그러니까 유대인들과 지금 반대하는 그런 아랍계 유권자들의 모임이 있다 보니까 민주당을 지지해온 게 아랍계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바이든 행정부를 지금 압박하고 있는 모습. 자, 그래서 진퇴양난이라는 거예요, 지금 미국이. 자, 그렇다면 과거 지금 유럽 반대주가 지금 확산됐다. 뉴스 보면 이렇게 나와요. 뭐 극단주 우려했다. 그래서 유럽 같은 경우는 스와스티카라고 하죠. 나치의 상징인 이런 무덤에 어떤 스와스티카를 이렇게 그리고 다닌다더구나. 그다음에 유대인의 어떤 대상 증오 범죄가 2017년 대비 74%, 프랑스는, 독일은 60%가 증가했다는 거예요, 지금 분위기가. 자, 그렇다면 왜 이렇게 유대인을 싫어할까요? 그 이유는 종교적 원인이 있다고 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 고대 이집트에서 이 역사학자들이 유대인에 대한 부정적인 묘사가 반유대주의 초기 형태라고 주장한다. 그러니까 왜 역사를 보면, 성경에 보면 그 요셉이 이집트로 총리로 이렇게 왔잖아요. 총리 대신으로 이제 성장해서 그다음에 거기서 이제 400년 동안 종살이하고 출애굽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역사를 보면 이집트에서부터 유대인에 대한 부정적인 묘사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뭄과 어떤 그런 것 때문에 지금 그 유대인들이 이주를 해가지고 쉽게 말하면 그 요셉도 그때 이제 팔려가고 해가지고 이집트에 이제 살게 된 거잖아요. 조상들이. 그러니까 이집트에 기원이 있다는 설. 그다음에 기독교설.
유대인 중에서 너희들 다스린 자가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게 이제 예수님이었는데 그 예수님을 이제 배신한 민족으로 묘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초기 기독교 교인들이 봤을 때는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였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이제 핍박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유대인들이 이제 망했잖아요. 그 로마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제 그 식민지를 삼게 되면서 거기 있는 백성들이 전 세계로 이제 뿔뿔이 흩어진 거죠. 그러면서 유럽 전역에서 어떻게 보면은 게토라고 해가지고 그들만의 유대인들이 살았는데 그 구약 성경을 믿는 그런 컨텐츠를 가지고 살기 때문에 구약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것을 이제 미워하는 거죠. 기독교인들이 볼 때는. 자, 경제적 요인을 보면은 중세 시대 때 유대인들은 이제 전 유럽을 이제 뿔뿔이 흩어지면서 할 수 있는 먹고 살 게 없으니까 이제 대출. 그러니까 돈 장사를 했다는 거죠. 고금리로. 근데 이것이 이제 부에 이제 축적을 하면서 경제적으로 잘 살다 보니까 이것이 이제 어떤 차별과 박해로 이어졌다는 설. 어떻게 보면은 이제 기독교 같은 경우는 자기가 노력해서 불로소득을 하는 걸 싫어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이제 유대인들이 했다는 거죠. 돈놀이를 했다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은행이라든지 이것이 유대인들이 발전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자, 근대 오면서 이제 자본주의 발흥과 함께 유대인에 대한 어떤 경제적 편견이 더욱 심화되었다는 게 돈이 많다 보니까 이제 편견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의 어떤 고리대금업자, 금융업자 이런 어떤 고정관념이 있다 보니까 유대인에 대한 차별과 폭력이 부채질되었다. 이런 경제적 요인이 있고요. 세 번째, 문화적 요인, 민족적 차별. 유대인은 종종 다른 문화와 종교를 가진 소수 집단으로 여겨져 왔다. 왜? 구약 성경을 믿으니까. 거기는 예수님을 부인하니까 신약 성경이 없어요. 이는 차별과 소외로 이어졌다. 그들만의 컨텐츠. 그 다음에 음모론. 유대인이 세계를 장악하려는 한다는 음모론도 있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혐오와 두려움이 부채질되어 있다. 그 다음에 역사적 사건을 보면 포그롬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포그롬이란 말은 이제 그 러시아 말이에요. 유대인을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폭력적인 폭동 이런 것들이 이제 포그롬. 그러니까 특히 이제 러시아에서 차별이 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독일의 유대인 학살이 자행되었잖아요. 300만 죽었다고 하는데 2차 대전 중에 일었던 일이 할로코스트. 이런 역사적 사건 때문에 증오가 있었다는 것이고. 자, 그렇다면 결론. 방금 이야기했듯이 이제 종교적, 경제적, 문화적, 역사적 이러한 원인이 너무나 복합적인 문제다 보니까 이렇게 얽히고 설켜 있다 보니까 지금도 여전히 반유대주는 존재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사전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유대인들을 향한 차별과 증오를 말한다. 이게 뭐다? 반유대주다. 아까 셈족. 근데 유럽 언어에서는 대체로 반셈족주라고 불리지만 이 명칭은 조금 다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타임즈에서는 이번에 이제 셈족 반유대인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사진을 통해서 실고 있는데 월소 2023년 그러니까 바르사바 그러니까 폴란드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 그 far right Polish lawmaker죠. 그러니까 극우파의 폴란드의 어떤 그 국회의원이 이제 레프터 이분이 이제 국회의원인데 after using a fire extinguisher on Hanukkah candle in parliament 국회의사당에 지금 하누카 캔들에 지금 fire extinguisher 지금 소방 그 불 끄는 거 있죠? 이것을 사용한 후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극우파인데 유대인을 싫어하다 보니까 유대인들의 어떤 하누카라고 해가지고 일종의 데디케이션, 헌화하는 그런 촛불이에요. 이게 뭐냐면 하누카라는 것은 그리스 통치하에 작은 유대 민족의 마카비라는 가문이 그리스를 상대로 승리를 거뒀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리스 헬레니즘에 대한 유대 믿음의 영적 승리라는 두 가지 의미를 축하하는 절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마카비라는 그 집안의 어떤 그 가문의 혁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에게 이제 다시 이제 봉헌한 데서 유래했다. 그래서 마카비 혁명이라고 해가지고 시리아 왕 안티오쿠스 4세가 할례와 성전 의식, 안식일, 토라 공부를 포함한 유대교의 거룩한 풍습들을 모두 금지시켰는데 이때 이제 어떤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걸 이제 이기면서 예루살렘 성전을 우상들의 신전으로 바꾸고 그리스의 우상을 숭배할 것을 강요하다가 유대인들의 반발을 사게 되어 일어난 반란을 통해서 이겼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어떤 촛불이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하누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 성전에 어떤 등잔에 불을 밝히면서 올리브 기름을 오직 하루 분밖에 남지 않았지만 성전이 새로 봉헌될 때까지 8일 동안 이 기름이 기적적으로 불을 밝힐 수 있었다는 전설에 따라서 이 하누카 절기가 8일 동안 지켜지게 되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신에 대한 어떤 감사 헌화죠. 데디케이션. 이렇게
하누카가 있었는데 여기를 이제 촛불을 껐다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 그 어떤 하누카 유대인의 어떤 명절을 어떤 이 익스팅귀셔 소화기로 이제 불을 껐다고 해서 아주 학대에 대한 대표적인 어떤 상징 유럽에서 지금. 그리고 미국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 2018년도에 피츠버그에서 메모리얼 아웃사이드 더 트리 오브 라이프 시나가 그러니까 유대인의 그 성당을 시나가그라고 하잖아요. 여기에서 이제 트리 오브 라이프 생명나무라는 어떤 교회 여기 바깥에서 지금 추모하는 모습.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 토리라는 트리 오브 라이프 회당에 가서 어떤 이분이 이제 11명을 살해했어요. 총격범 로버트 바워스라는 50대 이분이 가서 지금 총을 쐈다는 거 아닙니까? 거기를 추모하는 모습.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싫어하는 것이 미국에서도 이렇게 총기 사고가 있었다는 거예요. 2018년도에. 그리고 이제 워싱턴 DC의 Worker Clean Swastika of the Exterior of Union Station. 미국의 워싱턴 DC의 그 유니언 그 스테이션 역에 그 익스트리어 외부에 어떤 그 스와스티카를 지우고 있는 모습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공공 건물에다가 낙서를 했다는 거예요. 만자문을. 이게 나치의 상징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만자문 또 스와스티카라고 하는데 이건 시계 방향 또는 반대 시계 방향으로 꺾인 어떤 십자가 모양의 무늬가 되겠죠. 불교라든지 힌두교, 자이나교, 시크교 등에서 사용하고 있는 인도 전통 종교의 어떤 대표적 상징물이잖아요. 이런 모양을 이제 히틀러가 차용해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유럽에서 이제 이 스와스티카가 널리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수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행운, 상서로움의 기호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고요. 어떤 술리만이라는 분이 연구를 했는데 민족주 운동에 의해서 채택되면서 아리아인의 정체성과 독일 국수주의 자존심에 대한 상징이 되었다. 그래서 나치가 이것을 상징으로 쓰고 있어요. 아시다시피 히틀러가 미술을 전공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디자인을 했다는 거죠. 이걸 스와스티카를. 그래서 1차 세계대전 이후에 많은 구구 국수주 운동들이 이 스와스티카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종적으로 순수한 아리아인들의 어떤 순수한 상태라고 이렇게 연결을 하면서 학대를 한 거죠. 유대인들을.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걸 보면 굉장히 공포의 상징물로 되는 것이죠. 300만이 죽었으니까. 자, 그래서 이제 반유대주라는 개념이 이제 타임즈 제목이 이거예요. 자, why won't anti-Semitism die? 왜 반유대주가 죽지 않는가? 그리고 적어도 die down, 왜 사라지지 않는가?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유대인 좌파 단체가 지금 이스라엘 정부가 인종학살을 주장한다면서 어떤 국회의사당에 가서 데모하고 있는 모습도 있고,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유대인 아까 600만 명, 300만이 아니구나. 600만 명이 이렇게 죽으면서 이 나치 독일 및 이들의 조력자들에 의해 학살당했던 사건이 이제 할로코스트인데, 이 할로코스트는 유대인만 죽인 게 아니에요. 독일 가보시면, 여기 보시면, 정신병자, 그 다음에 장애인, 그런 사람들도 다 죽였다는 거예요. 이때, 이 기간 동안에. 자, 그러면 이 내용을 영어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경 지식을 좀 길었네요. 자, in the month following Hamas attack on Israel. 자, 2023년 10월 7일 지금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했잖아요. 그 명절 기간에.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이 속수무책으로 당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anti-Semitic 이런 반유대주적인 인서던 이 사건이 increased substantially 실질적으로 증가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전쟁 이후에 이제 반유대주의 어떤 사건들이 지금 증가했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자, 이건 이제 Anti-Defamation League라고 있어요. 자, 폐임이 명성인데 명성이 없는 거니까 반명예죠. 그래서 반명예훼손 연맹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미국에서 최대의 유대인 단체인데 반유대주와 합법적으로 마주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래서 2015년에 이제 CEO가 조나단 그린블렛이고요. 본사는 미국 뉴욕에 있고 창립이 1913년 미국에서 창설된 미국 최대의 유대인 단체가 반명예훼손 연맹이다. 자, 그래서 그 연맹에서는요, keep track 어떤 그 길을 유지하는 거죠. 그 길을 어떤 트랙을 유지하냐면 뭐라고 말했냐면 they tripled in the US. 이게 미국에서 지금 over the previous year 전년에 비해서 지금 3배가 반유대주가 폭발적으로 이렇게 3배나 증가했다는 것이 그런 기조가 유지가 됐다는 거예요. 올도 비록 its criteria 그 기준이 또한 changed 바뀌었습니다. include anti-sionism까지 포함해서 그러니까 시오니즘과
이 유대인 반대하고 좀 달라요. 그냥 시온이란 말이 시온이 산 이름이에요. 이스라엘에 있는 산 이름인데 그 시온으로 돌아가겠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스라엘로 돌아가겠다는 그 유럽 전역에 퍼졌다고 했잖아요. 유대가 망하면서, 유대 나라가 망하면서. 그래서 이제 전 세계가 이 시온주로 이제 돌아서면서 이스라엘로 오겠다는 거.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국가의 존재 또는 이스라엘의 국가 건설 여기에 대한 것이 시오니즘인데 이런 폭넓은 의미까지 이제 다 포함해서 이런 기준이 이제 변했긴 하지만 그러니까 좀 달라요. 반유대주냐, 반시온주냐. 유대인에 대한 편견은 반유대주고 반시온주는 국가의 존재 건설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그 기준이 좀 변해왔죠. 그러다가 2019년에서 2022년에 걸쳐서 the amount of people,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의 숫자입니까? with highly anti-Semitic, 그러니까 반유대적인 그런 attitude, 태도, 미국에서 이런 태도가 그런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양이 숫자가 had double, 거의 2배가 되었고 또 ADL에서 이제 found, ADL이라고 해서 방금 이야기했던 반명예훼손 연맹, 즉 미국 최대 유대인 단체는 이제 이것을 알아낸 거죠. 2배가 증가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유럽에서 휴먼 라이트 와치라고 해서 인권 감시 이런 그 단체는 2019년에 경고했어요. alarming, 놀랍다. 놀라울 정도로 지금 증가하고 있다. anti-Semitism, 그러니까 반유대주 정서가, 유대인을 싫어하는 정서가 놀랄 정도로 증가했다. 그러면서 프람팅 촉구하기를 군사고문, 또 유로피언 유니언, 즉 EU가 to adopt, 채택했다는 거예요. strategic plan, 어떤 전략적 계획을, 뭐에 대한 fighting it 2 years later, 2년 뒤에 이런 반유대주와 파이팅, 싸우려고 하는 전략적 계획을 채택할 정도로 증가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유럽도 아까 말했던 것처럼 반유대 정서가 증가하고 있고 미국도 2배, 3배가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it can be hard to think clearly. 그리고 그래서 명백히, 그리고 명백하게 우리가 생각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reason, calmly, 그리고 침착하게 이성을 가지고 생각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이 anti-Semitism에 대해서, 반유대주의에 대해서. 왜냐하면 15 밀리언 주스, 그러니까 15밀리언 정도의 그런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 존재하고 있는데 1,500만. 이것의 그 레질런스, 자, 레질런스란 말은 회복력, 탄력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죽지 않고 또 살아나, 죽지 않고 또 살아나. 이런 플렉서빌리티죠. 그러니까 유대인에 대한 이런 탄압, 이런 정서가, 반유대주의 정서가 계속 살아나. 이것이 인젠더, 만든다는 거죠. 피어, 두려움을, 페인, 고통, 새드니, 슬픔을 만들어낸다. 프러스트레이션, 좌절, 그리고 인터제너레이셔널 트라우마죠. 그러니까 제너레이셔널, 세대 간의 어떤 트라우마를 계속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going back to 어디까지가 할로코스트와 비안드, 그 이상을 간다는 거죠. 할로코스트 아시다시피 아까 600만, 1945년까지 1941년부터 히틀러가 이끈 나치당이 그 독일군 점령지 전반에 걸쳐서 계획적으로 600만을 죽였고 거기에다가 슬라브족 집단 학살, 집시주의였죠. 동성애자도 죽였고 장애인, 정치범 등 약 1,100만 명의 민간인과 전쟁포를 죽인 사건이 뭐다? 할로코스트. 그러니까 여기에 600만이 유대인이고 나머지 한 700만, 한 500만 정도가 이런 정치범들, 슬라브족, 집시들 죽였다는 거예요. 같이. The superficial sense of security, 이런 security, 안정적인 이런 외관적인 느낌. 외관적으로는 좀 안정돼 보이지만 이런 것들은 many Jews, 많은 유대인들이 feel on a daily basis, 매일매일 느끼는 것이 있다는 거죠. In the contemporary world, 이런 현대 세계에서도 늘 이런 겉으로 보면은 안전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제 turn out to be, 뭐로 판명되었다? paper thin이다. 그러니까 종이 두께가 얇은 것이죠. 얄팍한, 빈약한. 이렇게 빈약하다는 거예요. 이런 안전이. 자, Jews, 유대인들은 그래서 know enough of their own familiar story. 그래서 그들 자신의 familiar, 가족들의 스토리를 충분히 알고 있죠. 어떤 건데. To realize that, 알고 있다는 거죠. In his historical term, 역사적인 그런 term, 용어에 있어서 그런 맥락에 있어서 충분히 가족 스토리를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독일 베를린에 가보니까 독일 베를린에 유대인 박물관 있거든요. 거기에는 가족 사진이 그냥 딱 쩔어 있어요. 다 가족 사진이야, 그 박물관은. 그러니까 그런 학살의 역사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가족들은. 그런 moment of safety, 그래서 그런 안전의 순간들은 have often been fleeting, 그런 안전의 순간들은 순간 지나갑니다. 헛되다. 자, fleet란 말은 잠깐이란 뜻이니까 그럼 그 순간은, 안정 순간은 잠깐이고
followed by renewed persecution. 새로운 그런 학대가 이제 따라온다는 거죠. 자, sitting in my office in 레피 캠브리지. 이 글을 쓴 사람, 매사추세츠에 있는 리피 캠브리지의 어떤 사무실에 앉아 있어서 a proud citizen of the freest country in the world. 전 세계에서 가장 자유로운 국가인 미국의 이런 아주 자존심 있는 시민으로서 in which 그 안에서 유대인들은 have been safer. 어떤 것보다도 안전합니다. 다른 어떤 국가보다도 역사상 미국이. 근데 지금 I'm not free of emotion. 근데 저는요 그런 감정이 자유롭지 못해요. on the topic 이 주제에 대해서. 자기도 미국에 살면서 이 글을 쓴 사람도 안전하지만 그래도 자유롭지 못하다는 거예요. Nor could I be. 그리고 I could be nor. nor는 and 다시니까. 그리고 나도 더 안전할 수가 지금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The easiest way to explain why. 그러면 왜 anti-Semitism이 still with us, 지금도까지 우리하고 같이 있는가를 쉽게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은 is to blame religion. 종교를 탓할 수밖에 없다. 아까 배경 설명 드렸죠. 이집트로 그 셈족들이 가나안을 통해서, 그러니까 식량 위기를 통해서 이주를 했다고 그랬죠. 이집트로 셈족이. 이때부터 여기서 요셉이라는 걸출한 인물이 나와서 총리가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한 명이 성공하다 보니까 누구누구 다 이렇게 온 거죠. 고향에서. 그러다 보니까 몇 년 동안 살았다? 400년 동안 식민지를 살았다. 여기 종살이 했다는 거죠. 종으로. 그리고 여기서 다시 어떻게 했다? 누가? 모세라는 사람이 나와서 다시 옛날 고향으로 갔다. 셈족 고향으로. 아브라함이 왔던 곳. 그래서 이제 400년 동안 학대를 받았다는 이미지가 있다는 거고, 아까 말했던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죽였잖아요. 그런 정서가 있기 때문에 종교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 글을 쓰고 있어요. 자, 스칼라, 학자들은 agreed, 동의했다는 거죠. What we call, 소위 우리가 부르는 바 anti-Semitism은 has its historical origin, 역사적 기원을 갖고 있다. in a strain of anti-Jewish thought죠. 자, strain이란 말은 압박이란 말도 있고 갈등이란 말도 있고 품종, 혈통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어떤 갈등으로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반대 유대인의 어떤 생각의 그런 갈등 속에서 역사적 기원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반유대주 정서가. 그리고 이것은 이제 구루 자랐다는 거죠. 뭐로부터? 초기 크리스티애니티, 기독교로부터. 자, 그래서 가스펠, 성경은 describe the Jews as 무엇으로서 유대인을 묘사하고 있냐면 complicit, 함께 응모했다. 그러니까 함께 어떤 공모를 했다는 거죠. 예수님을 죽임으로써. 언제? 로만 crucifixion of Jesus. 그러니까 예수님을 로마 시대 때 십자가에 처했잖아요. crucifixion. 그러면 십자가란 뜻이거든요. crucifixion. 예수님을 십자가로 이제 로마 병사들이 죽였다는 그런 음모론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예수님을 죽였냐? 유대교의 제사장들은 어떻게 보면은 제사를 지냈단 말이에요. 구약 성경에서는. 근데 제사를 지냈으면 예수님이 이 제사를 폐했잖아요. 그러면 제사를 통해서 그 식량이라든지 뭐 양이라든지 이걸 가지고 올 거 아닙니까? 그럼 이것이 이들의 재산이란 말이에요. 이 제사장들의. 근데 이걸 금지하니까 일단 자기 밥그릇을 뺏었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일단 미운 거야. 어떻게 보면. 그리고 뭐라고 또 했냐면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것이 죄를 사하는 일을 신성모독죄와 성전을 무너뜨리겠다고 말한 협박죄를 씌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이 이제 예수님을 미워한 이유가 자기 밥그릇을 뺏었다. 두 번째는 죄를 사했다는 거죠. 메시아로서. 이것은 감히 사람이 할 수 없는 하나님만 할 수 있는데 네가 뭐냐 이렇게 어떤 죄를 신성모독죄를 쓰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본디오 빌라도에게 이제 재판을 받게 되잖아요. 그때 이제 빌라도가 이제 가이사의 선으로 죄수 한 명을 풀어준다고 했어요. 그때 재판장에 모인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의 왕이라 자처하는 설교자 예수가 아니라 살인죄를 범한 선동가 바라바를 선택하게 되죠. 영화에 보면. 그래서 예수를 벌하라는 유대인들과 제사장들의 압력에 영향을 받은 빌라도는 자신의 지위도 지켜야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예수를 십자가에 선고해서 죽게 만들었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수가 죽은 이유가 바로 이런 그 로마 시대의 이런 십자가 사건이 유대인들과 결탁, 공모를 했다는 것으로 유대인들을 이제 묘사하는 거죠. 유대인들의 어떤 그 제사장들을. 그러니까 기독교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는 기독교 입장에서 보면 미운 거죠. 유대인들이. 어떻게 보면 종교적으로. 자, 이러한 새로운 narrative of Jews, 유대인들에 대한 이야기들은 as oppressor, 압박자로서 어떤 그런 스토리 전개는 in the end 결국은
너무나 클로즈, 친밀하다는 거죠. 위안을 주기에는 to the anti-Semitic tradition of single out Jews. 그래서 유대인들을 single out, 배제하는 거죠. 비난의 대상으로 골라내는 거죠. 유대인들을. 그래서 유대인들을 이렇게 골라내서 비난하는 것이 반유대주의 어떤 전통에 위안을 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속이 시원한 거야, 쉽게 말하면. 이런 것들은 uniquely, 독특하게 deserving of condemnation. 그래서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 너들 받을 만해. condemnation, 그 다음에 punishment, 벌 받을 만해. 이런 정서가 있다는 거예요. Whether in each old religious form. 그러니까 종교적인 어떤 형태 등 또는 나치의 그런 iteration. 자, iteration 하면은 컴퓨터가 반복해서 연산하는 거거든요. 이런 나치의 계속적인 탄압, 반복해서 탄압하는 거, 이런 것들이 다 속이 시원하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자, like those earlier form of anti-Semitism. 이런 초기의 어떤 반유대주처럼 The new kind, 이런 새로운 지금 반유대주가 is not ultimately about the Jews. 유대인에 대한 최종적인 것은 또한 아닙니다. 그렇지만 about the human impulse죠. 인간의 어떤 본성이 있다는 거예요. 충동이. 어떤 충동. Point the finger at. 손가락질 하는 거죠. Someone who, 누군가에게. Can be made to carry the weight of our social ill. 우리의 사회적인 일들, 아픔들, 이런 모순들, 이런 것의 무게를 캐리, 옮겨갈 그러한 누군가가 필요한 거죠. 이것이 대표적인 이제 게토잖아요. 게토에 유럽에 어떤 살고 있는 유대인 지역에 어떤 불이 났다. 그러면 이 게토 때문에 그래 라고 여기를 또 죽여. 이런 것들이 이제 사회적 모순들을 해결하는 어떤 대체품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손가락을 대고 누군가 탄압을 할 사람이 필요한 거야. Oppression is real. 그러다 보니까 압박, 이런 압제가 리얼, 현실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파워, 권력이라는 것이 exercise, 발휘가 돼요. Without justice, 정의가 없이. 자, Israel should not be immune.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하마스를 지금 죽이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면피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비판으로부터. from criticism. 어떤 비판? When it act wrongfully. 그렇죠. 잘못 지금 행동을 할 때 이런 비판에 대해서 자유롭지가 못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Yet, 그러나 이런 horrific history, 이런 끔찍한 역사와 undefeated resilience of anti-Semitism. 이런 반유대주가 계속 반복적으로 살아나.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모드, 형태, 어떤 형태, rhetorical attack, 이런 말로 하는 이런 추사적인 공격이죠. 이스라엘에 대한 공격에 대한 형태라든지 또 유대인들에 대한 공격이 should be subject to careful scrutiny. 아주 신중한 scrutiny. 자, 스크루티니 하면 정밀 검토, 뭐 조사 이런 뜻이거든요. 우리가 신중히 검토를 해봐야 할 것으로 될 수 있다는 거죠. be subject, 뭐뭇이 될 수 있다. 심각하게 이런 걸 자세히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just because anti-Semitism is a cycle. 계속 사이클처럼 이런 반유대주가 나오고요. recurring phenomenon. 이렇게 반복적으로 반복되는 이러한 그 현상은 does not mean that, 뭘 의미하지 않느냐면 it is inevitable. 그것이 필수 불가결하다라고 할 수 없다는 거죠. 어쩔 수 없어. 이게 아니에요. nor, 더군다나 이것은 cannot be ameliorate. 자, ameliorate 하면 개선하다 이런 뜻이에요. 개선될 수도 없다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자, 부정, no가 부정, cannot 또 부정. 부정은 긍정. 그러니까 개선될 수가 있다. 반유대주 이거. Like any form of irrational hate. 우리가 비이성적인 증오 이런 것과 같이 이 반유대주도 in principle, 원칙상 overcome,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The best way to start climbing out of the abyss of anti-Semitism. 그래서 이런 반유대주의 그런 심연, 깊은 데서부터 나와서 우리가 클라이밍, 극복해내려고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is to self-examine our impulse. 우리의 충동을 자기 스스로 검열하고 또 우리의 스토리죠. about power, 권력과 이런 injustice, 부정에 대한 우리의 스토리들을 또 우리의 믿음 이런 것들을 찾고 충동을 스스로가 examine, 검사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작가는 글을 맺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그걸 자기 스스로 검열을 해서 인간의 충동, 미워할 수밖에 없는 이런 충동들을 자꾸 이제 극복해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글을 쓴 사람은 이제 펠드맨 씨인데요. 하버드 로스쿨 법대 그 법학교의 교수인 이분이 썼다는 것입니다. 책 제목이 Author of the New Book to be a Jew Today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래서 A New Guide to God, Israel and the Jewish People. 자, 이 책에서 지금 발췌한 기사를 한번 다뤄드렸습니다. 자, 반유대주 정서가 우리는 단일 민족이니까 못 느끼지만 미국이라든지 유럽이라든지 또한 이스라엘 이쪽에서는 참 심각한 문제인 것 같아요. 또 그들이 잘 되고 있고 돈도 많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또 미워하는 정서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자, 오늘은 유대인에 대한 짧은 글 한번 또 읽어봤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